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조금 전 공수처가 청구했고 법원이 내일 심사를 열고 이르면 내일 밤 늦게 결론을 낼 걸로 보입니다. 어젯밤 늦게 체포 적부심까지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2개의 법원, 또 4명의 판사로부터 정당한 체포였다는 점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공수처 조사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치를 강조했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답지 않게 사법체계 전체를 통째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인데 이런 태도 자체가 구속심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럼 조금 전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혜연 기자, 공수처가 조금 전에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방금 전 오후 5시 40분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시한이 다가오면서 오늘 영장이 언제 청구될지가 종일 관심이었습니다. 취재진도 이곳 공수처 주차장에서 오가는 차량들을 살펴보면서 계속 상황을 살폈습니다. 오후 4시 35분 공수처에서 승합차 한 대가 출발했는데 1시간쯤 뒤에 서울 서부지법에 도착한 게 확인이 되면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 서부지법에 접수를 했습니다. 어제 체포적부심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해온 관할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속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일단 혐의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적시됐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더해서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구속영장의 분량은 150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군 사령관의 진술조서 등 1,5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다면서 이 내용도 영장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도 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공수처가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며 그렇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늘 오전 10시까지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출석하지 않고 오늘도 구치소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공수처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또 일문일답식 신문에는 답할 수 없다면서 출석에 불응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공수처는 이처럼 조사에 비협조적인 점 등을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1차 조사 때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질문 대부분을 소화했기 때문에 영장 준비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당국에 JTBC 등 언론사의 단전 단수에 협조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서 공수처는 오늘 소방청 차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JTBC 조혜연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일반 국민은 엄두도 못 낼 방식으로 수사도 체포도 거부했지만 이제 내일이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건데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서부지법 영장은 불법이다 이러면서 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냈잖아요. 근데 그 중앙지법마저 정당한 체포다 이렇게 되면서 어제 그게 굉장히 자충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대통령 측 입장에선 대응 전략을 새로 짜야 할 겁니다. 법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 두 갈래로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법적인 면에서 보면 이 법원이 대통령 체포 과정을 모두 적법하다라고 인정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 수사를 하는 공수처에 힘이 실린 모양새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불법 수사, 판사 쇼핑 논리가 모두 깨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을 공격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이면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말해왔는데 바로 그 서울중앙지법이 기각 판단을 내린 거라 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여러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거부해왔습니다. 이 집배원을 몇 시간 세워두고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치를 거부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출석 요청서를 회피하고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고 헌재의 변론 기일까지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것만 정리를 해도 10전 10패입니다. 네,
정말 십전십패인데 이 법적인 측면 말고 정치적인 측면으로 봐도 자충수가 된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석방을 목표로 체포 적부심을 청구한 목적도 있겠지만 이 법조계에서도 낯선 체포 적부심이란 카드를 꺼내든 건 정치적 목적도 있습니다. 이 내란 수사를 불법 수사란 프레임에 가두고 극렬 지지층이 모이게 시도한 것인데 체포 적부심 하나로 모든 걸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이 모든 전략을 실패했고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힘을 실어준 꼴이 됐습니다. 네, 이제는 구속영장 심사를 대비해야 할 텐데 윤 대통령 측에서 이미 구속영장을 차라리 청구해라 이렇게 앞서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을 잘 세우려고 할 텐데 어떤 전략을 세울 걸로 보입니까? 예, 일단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입니다. 네. 지금 구치소 수감 중이고 또 현직 대통령이란 점에서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긴 힘듭니다. 하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 부분은 따져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도 한 차례 막았었습니다. 체포 후에 공수처 조사도 거부하면서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서의 열람, 서명도 거부했습니다. 네. 심지어 본인의 이름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속심사에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런 내용도 공수처가 쓴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다 담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대통령이 출석 조사를 거부한 이후에 추가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조사보단 구속영장 청구서를 다듬으면서 혐의 보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 혐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들 그리고 경찰 수뇌부들의 구체적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공수처에서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공수처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군 사령관들의 대통령 관련 진술, 대통령의 조사 거부 상황, 체포 적부심 기각 결정 등을 종합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내일 직접 신문에 나올까요?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제 체포 적부심 신문에도 출석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법원이 보안을 강화하고 경찰도 대기하는 등 종일 혼란이 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탄핵 이후 구속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당시 법원의 신문에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 신문이 무려 8시간 4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다만 내일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윤 기자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헌정곡이 논란이 된 건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생일 이벤트에 경호처 직원들이 동원됐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과 같은 가사의 노래를 불러야 했는데 이뿐 아니라 경호처는 대통령을 위한 합창 대회까지 준비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강희연 기자입니다. 2023년 12월 18일 대통령실 강당에서 경호처 창설 6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같은 날 생일이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경호처 합창단이 윤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공연을 펼쳤습니다. 유명 뮤지컬 음악을 개사한 노래도 울려 퍼졌습니다. 84만 5,280분 귀한 시간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 원곡 가사인 52만 5,600분을 84만 5,280분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84만 5,280분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행사 당일까지의 시간을 계산한 겁니다. 경호처는 해당 노래를 녹음하기 위해 일부 음악가들을 섭외했습니다. 음악가들에게 미리 주어진 악보에선 대통령, 대한민국 등의 민감한 단어는 비워뒀고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도 요구한 걸로 전해집니다.
해당 행사는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기획한 걸로 알려집니다. 경호처는 창설 행사 전엔 경호처 합창단의 별도 합창대회도 개최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합창을 좋아해 경호처에서 준비했던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해당 행사에 윤 대통령이 참석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행사들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생일 축하 노래 원곡자인 가수 권진원 씨는 자신의 노래가 사용된 데 대해 정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선동과 막말, 협박을 쏟아내는 극우 유튜버들은 이걸 듣고 환호하는 극렬 지지자들의 후원금 덕분에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둔 유튜브 채널 대부분이 극우 성향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한 극우 유튜버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법원, 경찰 할 거 없이 고위직들은 다 중국인의 손에, 북한의 손에 넘어갔다고 보는 게 이제 기정사실 아닙니까? 근거 없는 주장에 과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끝까지 빨갱이 찾아서 목을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리자! 광화문에 단두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자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돈을 보내는 이른바 슈퍼챗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군 자금을 모으자며 5만 원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극우 유튜버는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엇을 공개시켰습니까? 국민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안을 한때니까 2시간짜리 계획은 없다. 한 시청자는 탄핵 무효라며 10만 원을 보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극우 유튜버들은 자극적인 선동과 가짜뉴스로 시청자를 모은 뒤 후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방송 중 개인 계좌까지 노출하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원이 필요해요. 성원이 지금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한데 그런 애국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실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주 슈퍼챗을 가장 많이 받은 국내 유튜브 채널 10곳 대부분이 극우 보수 성향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일주일간 벌어들인 돈만 모두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혼란한 탄핵 정국 속에 극우 유튜버들의 활동은 점점 과격해지고 있는데 이달 초 이들을 격려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가 더 불을 지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고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다가 항명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야 했던 박정훈 대령. 얼마 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죠. 하지만 군은 박 대령의 복직을 허락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사건 이첩 과정에서 상관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죄와 상관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단장 직위는 박탈당했고 이후 보직 대기 상태입니다. 1년 6개월째 사령부 건물로도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박 대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선고 당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박 대령의 인사 관련 조치는 확정 판결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복직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군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박 대령은 수사단장 보직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군이 복직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복직을 둔 싸움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박 대령 측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항명에도 해당하지 않고 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보직 해임을 취소하지 않는 국방부의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고 박 대령 측과 군인권센터 등은 군 검찰의 항소 포기와 복직 소송을 위해 대국민 서명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